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지도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난다, 축구랑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 족쟁이라고 하죠. 이 축구인들은 축구판 떠나는 순간 못 잊어요. 손흥민 선수 만약에 은퇴하잖아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경기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라도 토트넘 경기 보면서 응원하게 되고, 그 응원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필드를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소니가 축구 선수 은퇴를 하면은 축구 지도자는 안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러분. 아니, 서령호 선수 지도할 때 지도 잘 하시던데 왜 지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크리스만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손흥민 은퇴하면 축구계에 떠날 것, 다른 사람 가르칠 능력이 나는 없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우측 사진에 보이시는 게 손흥민 선수가 찍은 화보입니다. 그래서 전지현과 함께한 하퍼스 바자 코리아 4.5로 화보 촬영 뒤에 이제 인터뷰에서 은퇴 후에 축구 관련 일은 안 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 이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의 약속이고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나는 직접 공을 차는 순간을 사랑한다, 물론 축구와는 가깝게 지낼 것이다. 그래서 현재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제 축구 선수 손흥민은 욕심이 정말 많다, 밖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나는 매 경기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드릴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처럼. 이러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솔직히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 중에 그 지도자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영표 선수님, 박지성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 뒤에 현재 뭐 행정 쪽의 업무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 현장에서 막 선수들을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선을 좀 그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가 지도자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춘천에 축구 센터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은퇴하고 난 뒤에 뭔가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류 사업도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죠. 뭐 대리인이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하거나 하겠지만 결국에는 은퇴 뒤에 축구보다는 좀 다른 분야의 일을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본인이 직접 모든 사업에 관여를 많이는 안 하겠지만 은퇴하고 난 뒤에 축구계를 떠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뭔가 또 다른 꿈을 펼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축구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만 봐도 축구 하다가 축구 그만두고 할 거 없으면 대부분이 다 지도자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밥 먹고 배웠던 게 축구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참 많은 게,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만 봐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오전 수업하고 나와서 운동하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축구협회에서 뭔가 이런 유소년 축구에 대한 교육적인 분야를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놔서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수업하는 그 일반 방학 기간이 아닐 때도 저희는 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쯤 가서부터는 야, 너네 이제 시험 기간이나 수업 기간에는 일반적인 전국대회 같은 거 열지 마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만 전국대회를 진행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나마 학교를 들어가게 된 느낌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친구들 이름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학교 친구들이랑 뭔가 대화를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축구부는 축구부끼리 모여다니고 약간 우르르 뭉쳐다니는 그런 게 있고, 항상 오전에 4교시만 하면은 숙소로 복귀해서 숙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운동을 하고, 저녁에도 운동을 하고, 새벽에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학교 4교시 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수업을 진행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는 게 일이었고요. 잠만 자도 선생님들이 축구부들은 거의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경기 뛰키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 당시 학점이 2.0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유리그 자체를 못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학교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막 교양 수업도 듣고 좀 그나마 학생다운 생활을 좀 하면서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일반 학생이랑은 벽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미 외국에서 오랫동안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시야나 이 보는 시선 자체가 엄청 좀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축구하면서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자신의 또 두 번째 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었던 걸 좀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축구를 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감독 손흥민을 보는 거는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지도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난다, 축구랑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 족쟁이라고 하죠. 이 축구인들은 축구판 떠나는 순간 못 잊어요. 손흥민 선수 만약에 은퇴하잖아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경기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라도 토트넘 경기 보면서 응원하게 되고, 그 응원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필드를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럼 적어도 축구 지도자를 바로 하진 않아도 축구 업 쪽으로 또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70% 이상이 축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허전한지 아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직장을 한 50년 가까이 다니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해요. 그러다가 내가 완전히 이제 일선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은 일이 그리워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은퇴하고 다른 일들을 또 하다가 축구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때가 오면은 분명히 축구계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면은 선수 생활을 할 때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 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보면은, 일단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게 포체티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포스테코글루, 무리뉴, 그 다음에 콘테까지 정말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나라의 감독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왜 명감독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무리뉴도 그렇고 콘테도 그렇고 뭐 포스텍도 그렇고 포체티노도 그렇고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전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콘테가 성적이 안 났다, 무리뉴가 뭐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래봬도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은 적어도 선수로서 전술적인 부분이나 뭐 훈련적인 부분에서 아마 느끼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선수 생활 때 많이 했고, 은퇴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명감독 아래에서 축구를 배웠는데 왜 이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이 되면 못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좀 느끼는 거는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선수 입장이면은 아무리 좋은 감독이 좋은 전술을 설명하고 좋은 운동을 가르쳐도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 지도자의 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독님이 가르치는구나.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도자에 대한 꿈이 있거나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일지를 쓴다거나 오늘 감독님이 어떤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미팅을 했고, 미팅 때 감독님의 액션이나 제스처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면서 자신만의 그 훈련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그 훈련 일지를 잘 이용해서 자기가 지도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선수생활 할 때 돈도 잘 벌고 그다음에 시간도 남고 하는데 그냥 운동 끝나고 남는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노력을 기울이지, 별로 막 축구 지도자에 대한 막 막연한 꿈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깊게 생각을 안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감독 아래에서 좋은 축구를 배워도 이제 자기가 감독이 됐을 때 그거를 확고하게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전한 감독 앙리의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경기 중 선수 비난, 그 쉬운 걸 왜 못해. 그러니까 저는 이 문구가 가장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일 못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가 AS 모나코에서 감독을 잠깐 동안 했었는데 성적이 매우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인터뷰 때도 이런 말을 하죠. 그 쉬운 걸 왜 못하냐. 물론 티에리 앙리 입장에서는 쉬운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경기할 때, 내가 선수할 때는 저거 왜 안 돼?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고 지도법을 본인 알아서 연구를 해서 선수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그리고 선수들이 이 쉬운 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쳐줄 수 있을 만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앙리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저게 왜 안 돼? 약간 K리그로 치면은 약간 페트레스코 감독님이 선수들을 골문 넣고 하면 막 액션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레스코 감독님도 똑같은 거야. 아니 저걸 왜 못 넣어? 아니 내가 선수할 때 저거 다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해석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선수를 이해시키고 가르치려고 들어야 되는데, 일단 스타 플레이어들은 웬만해서는 그런 접근법을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선수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이래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요즘에 K리그에서 워낙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 아래에서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석관 분이 한 분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석관 분이 선수 출신이 아니래요. 근데 선수 출신이 아닌데도 이정효 감독이 봤을 때는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야, 이 사람 나는 진짜 비선출이지만 감독으로 한번 내가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비선출이다 선출이다에 대한 선입견은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이게 그건 있습니다. 선수 출신이지만 좋은 커리어를 쌓지 못해서 은퇴하고 감독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비선출보다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그 다음에 너는 왜 안 돼? 그 쉬운 걸 왜 못해라는 말을 자기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래서 자기도 선수 시절 때 그게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됐을 때도 선수들이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선수 커리어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확고한 이런 정보를 갖고 선수를 대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선수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할 거고, 선수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 결국 팀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점을 노출하기 싫어서라도 명선수가 아닌 그냥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감독이 됐을 때는 더 열심히 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을 해야지만 본인이 더 높은 팀에서 지도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과르디올라, 시메오네, 콘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명선수이자 명감독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인작이나 웨인 누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커리어는 화려했으나 지도자로서 현재 지금 제대로 된 빛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꼭 명선수라고 명지도자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린스만도 넣었어요. 클린스만, 그 다음에 요한 크루이프, 지네딘 지단, 베켄바우어 이런 분들은 명선수이자 명감독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라고 해서 좋은 감독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왜 안 돼? 내가 선수 시절에는 됐던 플레이들인데 이런 식의 지도법이 많다. 반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닌 지도자들은 그런 플레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자신만의 지도법을 공부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도를 한다라는 평이 많다. 근데 이제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에게 좀 그나마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스타 플레이어 출신 지도자들은 선수단 장악하기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선수 커리어로서 정말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기 때문에 선수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엄청나게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우상화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수단 장악에는 좀 쉽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지네딘 지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단 감독이 전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단 감독이 워낙 선수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고, 그 선수 커리어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명문 클럽에서 감독으로서 더 빠르게 지도자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명문 클럽에서 명문 선수들,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전술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이 좋은 선수들을 잘 장악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저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데 자신의 선수 커리어가 뒷받침이 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요한 크루이프나 아니면은 뭐 베켄바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독으로서 뭐 어떤 시스템으로 선수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면은 바르셀로나 감독하던 시절에도 정말 획기적인 축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선수 출신 지도자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예시는 제일 우측에 있는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 왜 클린스만 감독님이 선수 출신 중에 제일 안 좋은 대표적인 예시냐라고 봤을 때는 선수 커리어 정말 화려합니다. 월드컵 위너이고, 그 다음에 명문 클럽에서도 뛰었고,
발롱도르 2위에 빛나는 선수 커리어를 가졌지만 결국 본인이 감독이 됐을 때는 선수들에게 선수단 장악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전술적인 주입이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감독 생활을 해왔지만 그 감독으로서 발전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너는 왜 안 돼? 내가 선수 때는 됐는데 이걸 왜 골을 못 넣어? 약간 이런 뉘앙스에 가장 적합한 감독이 클린스만이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저는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그리고 선수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버시잖아요. 그래서 선수 생활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싶어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냥 허심탄회하게 축구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싶어도 주위에 눈치를 봐야 되고, 아무튼 이 스타들은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항상 이 매스컴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자신의 집에서 하고 싶은 것 좀 많이 하면서 술도 먹어보고 밤늦게까지 게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경기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3-4-5 모여서 스크린에 통해서 또 펍 같은 데서 축구도 좀 봐보고, 이런 좀 재미난 삶을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주말에 토트넘 경기를 보다가 가끔 가슴이 뛰거나 내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돌아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지도자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손흥정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또 키워냈잖아요. 그래서 뭐 지도자로서 또 뭐 팁도 얻고 더 확고한 좀 개념이나 수업을 좀 듣고 싶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 아래에서 좀 손흥정 감독님의 철학 같은 것도 좀 배우면서 지도자로서 좀 준비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손흥민 선수 형은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정 감독님 그 아카데미에서 현재 지금 선수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는 은퇴 후에 어떤 길을 걸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